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하웨이의 노바 라이트 2의 모습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하웨이 노바 라이트 2의 성능이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을 살펴보기 전에 언박싱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외형과 스펙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외형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괜찮고요. 손으로 집었을 때 그립감도 준수합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5.65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사이즈라서 그립감이 괜찮은 것 같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3기가 램에 32기가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고 하웨이에서 자체 생산하는 기린 659 C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mA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성능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G7이 있고 오른쪽에 갤럭시 S8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LCD를 사용하는 G7보다도 색깔이 굉장히 좀 연하고요. 올레드를 사용하는 갤럭시 S8보다도 색깔이 굉장히 연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만원대 스마트폰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색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색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 아쉬움을 약간은 달랠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컬러 모드가 있습니다. 이 컬러 모드가 뭐냐면 자신의 원하는 어떤 느낌대로 색상의 색감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색감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색감이 약간 연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색감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꽤나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이 화웨이 노바 라이트 2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의 한번 반응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앱들의 이 구동 속도가 이 성능을 100%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켜보면 속도가 괜찮습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반응 속도가 이 정도면 괜찮고요. 다음 유튜브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유튜브도 홈, 구독. 네트워크 상태가 좋아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앱이 켜지고 어떤 메뉴가 넘어가는 속도가 충분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한번 켜보면 지금 보시면 넘어가는 속도나 이런 전환 속도나 반응 속도가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화웨이 노바 라이트 2의 기본 탑재된 앱을 통해서 기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도구 폴더에 들어가 보면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꽂아야지 사용 가능한데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 있는데요. 지금 거울을 켜보면 지금 노바 라이트 2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보이는데요. 거울 주변 배경을 이렇게 거울 형태를 바꿀 수가 있고, 보통 거울을 사용할 때 카메라를 켜가지고 전면 카메라로 거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이렇게 거울을 눌러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꽤나 거울을 많이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구에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게임 소트란 게 있는데요. 여기에 게임을 추가해 놓으면 이 보시는 것처럼 게임 모드, 스마트 모드, 절전 모드 이 세 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무중단 게임이라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다른 알림이나 전화 수신 이런 걸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드도 있습니다. 이 노바 라이트 2에 내장된 어떤 도구 기능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화면 상단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 화면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화면 녹화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화면 녹화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녹화가 시작됐는데 이 화면 녹화가 좋은 것은 보통의 무료 화면 녹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자체 음량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되거나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웨이 녹화 기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한번 켜가지고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나 켜고요.
되고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말이 나오고 있고 제가 말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음성이 모두 다 녹음됩니다. 네, 일단 중지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네, 스크린 레코딩. 네, 편의상 뒷부분으로 바로 당겨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서 뒷부분에 아까 그 유튜브를 킨 부분까지 가보면 지금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 네, 지금 두 가지 음성이 동시에 녹음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설정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 스마트 지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 손 조작 U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 제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제스처 기능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동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직접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네, 어디서 보신 적이 있는 기능이죠. LG전자에서 적용한 노크온 기능과 유사한 기능인데요. 제가 왜 똑같다고 하지 않고 유사하다고 한 이유가 지금 보시면 꺼진 화면에서 두 번 눌렀을 때 이 락 화면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화면을 풀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또 되지가 않습니다. 꺼지는 것도 이 락 상태에서만 꺼지고요. 락 상태로 켜지고 락 상태에서 다시 끄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캡처하는 게 가능한데요. 뭐 이거 역시 어디서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 3개로 캡처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단 소프트 메뉴바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미니뷰로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거나 알람이 울렸을 때, 스마트폰을 뒤집었을 때 뭐 꺼지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스마트 지원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전원 켜기 끄기 예약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특이하게 뭐 전원 끄는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전원 켜기 예약도 있는데요. 전원 켜기 예약을 해두고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시스템의 전원 켜기 예약 유지를 한다는 표시가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기가 완전히 꺼졌고요. 켜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55분, 네, 56분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저절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기 전력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큰 소모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켜진 예약 기능이 가능한 거는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카메라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후면에 1300만화소 플러스 200만화소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가장 관심 있게 본 기능은 넓은 조리개 모드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흔히 생각하면 삼성의 라이브 포커스, LG의 아웃포커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리개 값을 변하게 되면 아웃포커스가 바뀝니다. 지금 조리개를 가장 16으로 조였을 때는 앞쪽과 뒤쪽이 모두 선명하게 비교적 나올 텐데요. 지금 앞쪽에 초점을 맞춰도 뒤쪽에 있는 짱구나 글자가 어느 정도 잘 보이고요. 근데 이 조리개 값을 이렇게 바짝 앞으로 당겨주면 네, 앞쪽에 있는 짱구만 선명하게 나오고 뒤쪽에 있는 짱구나 글자는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갤러리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드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시가 왜 되어 있냐 하면 후보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네, 이 부분을 눌러주면 조리개 값을 이렇게 변동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아웃포커싱을 얼마나 주면 될까라는 고민 없이 그냥 촬영하면 되고요. 삼성이나 LG처럼 뭐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움직이는 사진 모드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움찰, 뭐 GIF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갤러리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파일이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가운데 인물 사진 모드를 킬 수가 있는데 이 모드를 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뽀샤시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 bokeh 효과도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스마트폰 성능을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설정에 가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R 또는 밸런스 두 가지만 지원하고요. H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원R을 놔두고 FPS는 중간으로 설정을 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로딩 시간 자체는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는 당연히 약간 느린 감이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네,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크게 게임을 하는데 자체는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픽 설정을 낮춰서 약간 뭐 그래픽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본적인 네, 그래픽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멀리 보이는 게 약간 뭐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사격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기를 잡고 네, 사격. 지금 움직임이나 반응 속도나 뭐 이런 거는 게임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온도는 한 36.5도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도 같은 경우 36도 뭐 37도 이 정도가 되면 약간 뜨겁다 아니면 따뜻하다로 느껴지는 정도는 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손바닥을 대보면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다음은 특별한 요소는 아닌데 매거진 잠금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화면이 켜지고 꺼질 때마다 계속 잠금화면 사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갤러리 폴더 안에 매거진 잠금 화면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사진을 여러 장 넣어놓으면 이 사진들이 랜덤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화웨이 노바 라이트 2 같은 경우에는 유심 슬롯이 어떤 듀얼 유심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슬롯이긴 한데 실제로는 듀얼 유심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듀얼 유심을 꼽아서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보고 설정도 찾아보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요. 그냥 단일 유심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통화 품질 자체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제가 통화를 여러 번 해봤는데 통화 품질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화웨이 노바 라이트 2의 어떤 성능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제품의 가격이 25만 3천 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고성능의 게임을 좀 오래 하기에는 뭐 적합하지 않고 그래픽도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20만 원대 스마트폰 사면서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은 고성능의 게임까지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 같고요. 지금까지 화웨이의 노바 라이트 2를 살펴봤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